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탄핵 얘기가 정말 정청래가 뭐 탄핵 얘기가 뭐 유행어처럼 번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음, 최상병 특검법. 그래서 탄핵 열차를 탔다 이런 얘기가 음.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의원이 어떤 뭐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의에서 민주당 내 공식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가 회의에서 나온다는 거 이제 아니에요? 얘기를 한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다. 걔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보는데 아니 그럼 자기들이 합의도 없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거는 탄핵 사유가 음, 아니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법상 주어진 견제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탄핵 사유다 지금 음, 이렇게 가고 있는 음,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탄핵 얘기는 사실 그 총선 직후부터 이준석 대표 입으로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고 탄핵을 원하는 이유는 사실 최장병 특검 그 사안에 관해서 대통령이 개입이 있다는 걸 어떻게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음, 가지고는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실 꽃놀이패였거든요. 음, 저들의 음.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고 아,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선 전국을 바로 앞당기고 싶은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정청래가 뭐랬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나 읽어봐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청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니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이나 읽어라.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란 것이 중대한 법률 위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어떤 그 행정 사무와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말 좀 똑바로 좀 해와요 라고 하면은 그럼 다 탄핵입니까?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우리 여당 총선 승리하려고 하면은 내가 뭐라도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 걸 가지고 그때 탄핵 얘기하고 그때 추미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 칼춤 췄잖아요. 찬성하면서 그거하고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경로라는 발언이 이제 사실이다 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네. 기사가 경로를 했다는 말을 그 김계환이 음, 박정환 그 단장한테 얘기를 한 게 맞다고 음, 하는데 근데 그게 맞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왜 경로를 했는지가 나와야 음, 되는데 지금 경로라는 말만 가지고 음, 대통령 개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경로 모음 음. 뭐 이런 거를 받았어요. 오, 보니까는 이재명 경로 홍남기 내 발언이 철없는 얘기라고 이런 적이 있고 음, 이재명이 토크 콘서트 공무원 동원 논란 철저한 조사를 음, 지시하면서 경로 얘기한 적이 음, 있고 음, 원내 지도부에 경로했다. 음, 기자회견장에서 경로했다. 음, 지역화폐는 국고 낭비 보고서에 이재명 경로했다. 얼빠진 국제연구기관 그다음에 장시호 녹취록에 음, 경로했다 음, 그러고 핵폐수 음용 가능 한덕수 발언에 경로했다 음, 그러고 이재명 측도 경로 성상남 주장 김용민의 입 다물라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도대체 경로가 얼마나 많지? 음. 그게 다 탄핵이야? 그럼 9번 탄핵돼야 되네? 제가 다 세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경로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고 당신 말이야! 이런 경로입니까? 그러면은 당신 말이야. 경로입니까? 저는 기자들이 경로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평온한 사람이 좀 더 화내는 거,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경로일 수가 있고, 평소에 괄괄한 사람이 좀 목소리 높이는 그게 경로입니까? 도대체 경로란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저는 기자들이 이게 호사가들이 말이 좋아 경로인데 경로는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경로입니까? 그리고 화내면은 그러면은 그게 다 탄핵입니까? 부부싸움 하면서 경로하면은 탄핵해야 됩니까? 저도 맨날 화내요. 예. 네. 저도 유튜브 하면서 경로하는 겁니까, 그 이게? 성격이야, 성격. 음, 그렇습니다. 참, 어, 참, 그래요. 우리 세범님, 제가 직접 읽지 못하겠는데요. 우리 전 변호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최진영 변호사님은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그 주고 다음은 제가 읽을게요. 떡순이 전지현 변호사님은 믿고 볼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아, 역시 전 변호사님 좋습니다. 경도는 윤 대통령님 기자회견 때 설명 다 했는데 어떻게 더 해야 되나요? 고명선님.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화낸 거는 지난 2주년 기념 때
아니 이미 사람은 사망했고 그런 상태에서 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아까운 인명이 저렇게 희생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정말 있었으면 되는 겁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도 전해 들은 거잖아요. 예. 경로를 직접 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화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화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다 긴장을 하게 마련이군요. 음. 어떤 부분에서 화를 냈는지를 모르고 그냥 경로라는 말만 지금 전달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언론에서는 무슨 경로라는 거를 야마로 잡아가지고는 그렇죠.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보이님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죠. 산 사람 구하는 수색이 아니었는데 왜 이미 죽은 사람 수색하는데 무리해서 제1병 죽게 했냐라는 것을 질책한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시죠. 참, 그래요. 참, 참 너무 좀 화가 납니다. 탄핵 지들이 마음대로 하면은 다 탄핵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 해산하는 개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열받네. 예.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빼놓고는 임기 중에 계속 높은 지지율 유지한 대통령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여파로 그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지지가 있었고 특히 이른바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국민들이 집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 이런 식으로 된 것이 그게 문재인이 잘했다고 문재인 지지율로 이어졌다고는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그 지지율이 실체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문재인이가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줬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문재인에 대한 지지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문재인이란 정부를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지들이 지지율이 우리는 높았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저는 어느 도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무현 탄핵되니까 거꾸로 판도리가 나올 만큼 이게 역풍이 불었던 겁니다. 지들은 말은 탄핵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을 때 역풍 지들도 가슴이 사실은 쫀득쫀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최진영 변호사님 경로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진짜 경로하면 이거 뒤집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좀 경로했는 적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수요일 날 매주 우리 9시에 원래 우리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를 9시 하는데 수요일 날은 9시 반이에요. 그 이유가 매주 수요일 날 KBS 1라디오에 지금 고성국 박사님이 진행하는 전격 시사를 합니다. 네. 근데 수요일 날 그렇게 9시에 마치고 나오는데 그 스튜디오 앞에 민노총에서 민노총 소속인 KBS 직원들 나중에 물었더니만 뭐 보도 본부장인가 국장인가 하는 사람이 피켓팅을 하는 거예요. 고성국 물러나라고. 밖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튜디오 앞에서. 스튜디오 앞에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는 고 박사님하고 사실 뭐 형님 동생 하는 시간인데 조금 기다렸죠. 그러니까 고 박사님이 나오니까 앞에서 해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고성국 물러나라고 하고 이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것도 못하게 온몸으로 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 여기 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진 막으니까 나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업무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저한테 막 그냥 막 터치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폭행이고 이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자를 나오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업무방해다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거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민노총 소속. 그래서 제가 조금 경로했죠. 그래서 이제 고 박사님 안전하게 그래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저한테 폭행했는 사람 당신 누구냐고 명함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고 오늘 출연했던 사람이다. 한 사람이기 전에 변호사다. 이런 식으로 터치한 것은 이거는 폭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 인적사항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했더니만 쫄아가 명함 없는데 그러면서 본부장 막 아니 본부장이 이러면 되냐고. 제가 거기서 진짜 경로를 했습니다. 그건 저는 정당한 분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가 돼야 우리가 경로라고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되지 못하고 최상병의 사망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그런 화남의 표출 이거를 사유로 해서 탄핵한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그 KBS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자기들이 진행자로 앉혔던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어떤 정당성, 명분, 그다음에 공익 이미 상실했다고 보고 이 방송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지금의 충돌은 사실 몸이 완전히 낫기 전에 어떤 통증이다, 명현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 이게 뭐 우리 아메리카노님 요즘 고성급 TV 안 보면는데 대신에 저희 그 멸콩 TV로 많이 네, 와주시는 것 멸콩 TV 같은데요. 대신 봐주세요. 거기 예, 안 봐도 예. 돼요. 그렇습니다. 뭐 고 박사님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열은 안 됩니다.